네, 오늘은 가정법을 정복해 볼 건데요. 사실 가정법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조금 처음에는 거부감이 들 수도 있는데, 결국 외국인 입장에서 따져보면은 내용에 따라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게 결국 가정법이지, 형식에 맞춰서 말을 하는 게 가정법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문법적으로 가정법에 대해서 알 거는 일단 크게 조건절이랑 주절로 나누어져 있다. 그러니까 즉 이게 현재에 대한 반대 사실을 말하는 건지 미래의 사실에 대해서 예측을 하는 것인지에 따라서 내용을 달리 말하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형식 정도도 주절이나 조건절이 있다 정도만 알면 되는데 이것도 사실 절대적인 게 아닌 이유는 아티클을 읽다 보면은 주절만 나올 때도 있고 조건절만 나올 때도 있고 또 이게 따로따로 각각의 문장으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아는 것 자체도 별로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문법을 그렇게 맹신하지 않는 제 입장에서 가정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볼 것은 가정법 과거인데요. 이것도 우리가 그냥 가정법 과거라고 이름을 붙인 거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거의 핵심은 현재 사실을 반대로 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예를 들어 뭐 내가 지금 상태의 반대를 가정했을 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 그러면은 지금 상태의 반대라면 뭐 또 현재 상황이 바뀔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 지금 내가 마르지 않고 뚱뚱하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쨌든 두 가지 지금 내용이 개입되어 있는 거고 첫 번째 내용인 내가 뚱뚱한 것에 대해서 반대로 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말랐다면 지금 다이어트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두 가지 내용에 대해 각각 부정을 하면 되는 건데 만약에 내가 말랐다면 if I were slim 지금은 마르지 않은 거기 때문에 내가 과거에 말랐다면 다이어트를 안 해도 됐을 텐데 I shouldn't go on a diet. 그래서 조동사 하나만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생일 파티에 안 왔다. 그래서 내가 기쁘지 않다는 것에 각각의 이제 반대의 내용을 말하면 만약에 그가 왔었다면 지금은 안 왔지만 과거에 왔었더라면 내가 기뻤을 텐데 사실 그래서 would라는 것을 쓰는 게 중요한 건데 had pp 이런 건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지금 단순 과거를 생각해 봤을 때 이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 이러한 간단한 조동사를 써서 표현을 해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볼 것은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더 쉬운데 앞에 거보다 그냥 지금 상황이 만약에 바뀐다면 미래에 어떻게 될 건지.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 내가 어떻게 됐다면 지금 내가 뭐뭐 했을 텐데. 그래서 이게 가정법 과거이지만 사실은 현재 사실을 반대로 가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가정법 현재는 현재를 바꿔서 생각했을 때 그거에 따라서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녀가 너무 늦는다면 지금 이미 없는 상태에서 지금 이미 늦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지금 현재 그녀가 늦는다면 미래에 우리는 그녀 없이 떠날 것이다. 그래서 현재 상황을 가정해서 미래의 상황을 예측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에 따라서 시제도 맞추면 됩니다. 현재이기 때문에 앞에는 현재형을 쓰고요. 뒤에는 미래에 대한 가정이기 때문에 미래형 will 조동사를 쓰면 됩니다. 너무 쉽죠? 그래서 가장 실현 가능성 높은 미래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사실 이런 것도 다 알 필요 없고 그냥 현재가 만약에 지금 현재 상황이 이런데 현재 이 상황이 다른 식으로 전개가 된다면 그에 따라 미래가 어떻게 될 건지 이렇게 내용상에 따라 그러니까 이것도 내용에 맞춰서 형식은 내용에 맞춰서 시제를 맞춰서 쓰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가정법 과거 완료는 이미 대과거가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 완료, 대과거랑 관련 있는 이유인데 과거에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대해서 가정을 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이미 일어났지만 그 일어난 일을 반대를 가정하는 거죠. 그런데 과거에 이미 일어난 일은 사실 더 이상 사실 물리적으로 바꿀 수 없잖아요. 이미 일어난 일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돌이킬 수 없는 일을 후회할 때 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봐도 되겠죠? 그래서 내가 사실 이미 과거에 해변에 가지 않았다. 예를 들어 그 해변이 어떤 그리스에 있다고 쳤을 때 사실 나는 과거에 이미 그리스에 가지 않았다. 그렇지만 만약에 그리스에 갔다면 거기 해변도 갔었을 텐데. 그래서
이게 대과거 관점에서 이미 일어난 일의 과거, 이미 일어난 일을 가정한 거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그래서 형식은 다 PP 형태로 쓰면 됩니다. 그래서 대과거임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과거에 지금 내가 말을 하고 있고, 과거에 어느 시점이 있고, 그 과거의 특정 시점에 내가 어떤 짓을 했는데, 그게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그러니까 대과거로 써야겠죠? 내가 만약에 그곳에 갔었더라면, 그때 해변에 갔었을 텐데. 근데 결국 그때 내가 어떤 일을 했었을 때 해변에 갔었을 텐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대과거 안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그곳에 과거에 안 갔지만 갔더라면 어떤 해변에 간 그런 경험이 생겼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경험은 항상 현재 완료를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현재 완료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have pp를 쓰는 거죠. 이때 것도 마찬가지로 과거에 이미 그녀가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열심히 공부했다면 그녀는 지금쯤 선생님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그 어떤 직업을, 선생님이란 직업을 갖고 그 직업이 결국 지금까지 이어졌을 거야 라는 얘기죠. 지금 선생님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현재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뒤에는 현재 완료 시점으로 써준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가정법은 너무 쉽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가정법은 이 세 가지만 알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외에도 추가로 설명드릴 것은 사실 주절, 조건절 따로 나올 수가 있는데 보통 조건절 없이 주절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주절에 만약에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조동사 과거형이 나왔다, 독해를 하다가. 그러면은 거의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90% 정도는 그것은 가정을 하는 내용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형식을 갖춰서 나오는 경우가 그렇게 또 많지는 않기 때문에 유동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내용에 따라서 가정법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현재의 사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사실을 반대로 가정한다? 그러면은 어떤 과거형 조건절을 쓰고 그 다음에 조동사 과거형을 써서 주절을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현재에 대해서 반대한다. 어떤 미래를 예측하는 표현을 한다. 그러면은 현재에 대해, 현재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가정을 하고 현재형으로,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미래가 어떻게 될 건지 미래형을 써서 주절을 쓰면 됩니다.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은 미래. 그 다음에 돌이킬 수 없는 후회할 때 주로 말하는 것. 대과거 시점에서. 과거에 이미 어떤 일이 저질러졌지만 그 일을 내가 반대로 가정한다면 현재 상황이 어땠을지, 그때 시점으로부터 현재 상황이 어땠을지 라고 생각해 봤을 때 대과거로 조건절을 쓰고 그 다음에 현재 완료형으로 주절을 쓰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가정법 정복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른 영상도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